소개를 위해서 예. 어디서 태어나셨나요?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무슨 학교 다녔나요? 김책공업종합대학 졸업하고 인민경제대학 졸업하고 김종일 정치교사대학 졸업했습니다. 그러면 한국으로 말하면 서울대보다 서울대 같은 최고의 학교. 예. 그리고 북한에서 무슨 일을 하시다가 오셨습니까? 저는 군 30년간 정보기관에서 근무하면서 남조선 혁명 완성을 위해서 간첩을 파견하고 대남 전략을 만드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선생님 눈에는 예. 이렇게 보면 이 가운데도 누가 간첩인지 여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을 지지해서 오신 분들이니까. 그런데요. 예. 이번에 간첩망을 잡았는데 예. 한 개 망을 잡힌 창원에서 잡혔어요. 예. 여기가 간첩 구덩이입니다. 예. 잘 보세요. 예. 여기가. 근데 창원에서 잡힌 간첩망 하나만 가지고 딱 수사를 했더니 이것이 전국의 조직이 어떻게 됐냐 돕혀보세요. 자, 이게 지금 창원 간첩 조직망이 우리가 하는 전국의 자유마을 있죠. 3,506개 별로 간첩 조직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요, 민노총 거는 안 들어간 거예요. 지금 민노총 간첩 잡았어요. 정교조도 잡았어요. 이것을 전부 다 다시 여기다가 찍어 넣어버리면 대한민국은 시뻘거버립니다. 근데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1614만 명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라는 거예요. 이래서 나라가 다 됐다는 거예요. 자, 북한이요. 예. 왜 그 교회를 왜 그렇게 남조선의 교회를 예. 왜 그렇게 미워합니까?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네. 우리 대한민국은 네. 기독교 입국론으로 지금까지 지탱하고 있죠. 그러니까 북한은 사상 제일주의 국가로서 전쟁을 피하고 대한민국을 허무는 데서는 이 주축과 같은 기독교를 허무는 것이 제일 가장 합당하고 전략적인 과제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교회를 제일 두려워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체 사상의 가장 무서운 사상은 기독교 사상입니다. 기독교 사상. 주체 사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사상을 물거품 만들어야 돼요. 괴멸시켜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체 사상이 승리할 수 있지요. 주체 사상의 승리는 북한의 말하면 수령의 승리요, 북한 국민의 승리가 됩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을 찍은 1614만 표 있죠. 예, 그 사람들이 다 거의 예, 그렇죠. 이재명의 정책에 지지하는 사람인데 그렇습니다. 그 핵심이 주한미군 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재명을 찍은 인구의 절반이 예, 그 사람들의 성향을 볼 때에 예. 북조선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아니 저는 그 앞에서 말씀 올린 것처럼 네. 정보기관에서 30년 동안 남조선 조카를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저 같은 시각에서는 이 1614만 명을 완전히 적화된 사람으로 보는 거죠. 완전히 위험 세력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무서운 거는 미군 철수는 북한 생존을 위해서 45년 해방돼서부터 80년 동안 북한이 추구하는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이는 미군 철수에서 골수까지 사무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하고 똑같지요. 북한의 수령의 사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이지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우리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 강하지요. 그런 우월감에 꽉 차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나 나는 여태 대한민국 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안 봤어요. 왜 내 이 말씀을 올리는가 하면요. 미군 철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요. 미군 철수에도 우리 대한민국이 강해졌으니까 얼마든지 자주권을 가지고 잘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요. 사실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비유해 말하면 물먹은 뚝가 같아요. 어떤 물먹은 뚝가 같나? 북한의 주체 사상에 의해서 빨갛게 지금 물들어 있어요. 비유하면
미군이 철수하면 그 즉시 물먹은 뚝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 말할 것도 없고요, 경제적으로 말할 것도 없고요. 따라서 김정은이 노예가 되는 세상, 김정은이 한테 접수됩니다. 북한에 의해서 흡수 통일이 됩니다. 이거는 정답입니다. 예, 꼭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북한이 못 먹고 못 산다고 해서 여러분들처럼 항상 만족해서 우월감으로 가지고 이렇게 살 때가 아니에요. 제 말을 명심해야 됩니다. 저는 30년 동안 공작을 한 사람이에요. 남조선 혁명 완성을 위해서. 따라서 지금 이 시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시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광주 사태 있죠. 예. 북한에 있을 때 광주 사태를 보셨죠. 예, 예. 저 광주 사태 저거 누가 일으켰습니까? 그는 병합돼서 있은 거지요. 그러니까 저 광주 사태는요, 우발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그 자체 생각으로서 저는 발생했다고 보지 않고요. 지금 우리 좌파 세력이 지금 이렇게 민노총도 세차게 싸우고 하는 거는 원래 사람의 생존 방식이 믿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힘을 가진 사람이 힘을 줄 때 그걸 믿고 싸움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97세 된 고정간첩 할아버지 전라북도 임실 출신으로 남로당에 가입을 해서 박헌영이 있다가 인민군이 내려오니까 대나무를 깎아가지고 바로 동네에 있는 지주들을 찔러서 3개월 만에 인민군이 쫓겨서 퇴각할 때 엄마가 너는 이제 한국에서 못 산다. 왜? 동네 어른들을 찔렀으니까. 북한으로 따라가라 해서 북한에 가서 24년을 살고 4년 동안 간첩학교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고 남조선의 간첩으로 파송이 됐는데 홍명희 그 예. 부수상이 어떤 예. 사람입니까? 원래 홍명희는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 올리면 홍명희는 이 대한민국 충청도 괴산 사람입니다. 남북 연석 회의 때 이제 들어왔는데요. 김일성의 신임을 최고로 받았어요. 왜이나 하면 해방되자마자 홍명희가 김일성의 환영준비위원회, 무정의 환영준비위원회를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홍명희가 3대 천사로 이렇게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홍명희가. 그래서 그 사람은 남북 연석 회의 때 한 400명이 넘어왔는데 70명을 북한에 떨어뜨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북한으로 이제 남북 연석 회의 때 넘어온 사람들 중에서 가장 김일성의 정치적 신임을 받은 사람이 홍명희고요. 그는 3대에 걸쳐서 아들 손자까지 특권과 특혜를 가지고 산 그런데 이 가정입니다. 사람이 할아버지 고정간첩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이걸 난파하면서 너의 직책을 말하겠다. 특별히 따로 불러가지고 너는 전라북도 도당위원장이다. 그 다음에 더 무서운 게 뭐냐. 너의 임무는 남한에 내려가서 김대중을 대통령 만들어라. 이것에 지령을 받았어요. 예. 자, 이 할아버지가 저하고 인터뷰하는 걸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남한에서 모든 데모라든가 뭐 폭동을 일으키는 것은 저 위의 지령이 없이는 안 돼요. 안 돼요. 자, 남한에서 일어나는 학생들 데모, 폭동 모든 것은 저 위에의 지령이 없으면 안 된다. 저 위에가 어디입니까? 저 북한인데요. 저거는 뭐 의심할 바 없는 네. 주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한국에 오기 전에 예. 선생님이 다 장난쳤네. 남조선에. 뭐 그게 사실이에요? 예, 그렇게 접수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효순이, 미순이 그거 누가 지시했어요? 그건 다 북한 공작 기관에 의해서 그건 저기서 말한 그대로입니다. 메가더 당군 동상철거 그거 누가 그건 더 말할 지시했어요? 거 없죠.
그런데 예. 이 할아버지의 영상을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안 돼요. 그리고 또 그 폭동 시위라든가 이런 것을 누가 주동이 돼서 일으켰는가? 거기에 포인트예요. 5.18 김대중이거든. 그럼 김대중의 바탕은 1946년도 공산당 때부터 김대중을 내가 알아. 활동하던 것을.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북한 가기 전에 저 전라남도에 연락책 할 때도 이미 김대중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김대중을 알고 있었다. 알고.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김대중이라고 그런 것은 이 빨갱이 제2의 박헌영이에요. 제2의 박헌영이 김대중이고 쓰다. 제2의 김대중. 요 영상 보세요. 아까 청중들 영상 보였어요. 여기가요 전주입니다. 전주인데 이렇게 모인 숫자 보라고요. 공산당 때부터 이 사람들이 김대중을. 이 할아버지의 증언을 듣고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전라도가 이거 전라도 전주인데 전라도가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박수. 이러면 나라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들어보면 박헌영이에요. 제2의 박헌영이 김대중이고 제2의 김대중은 문재인이에요. 문재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존재 불투명해. 미안하지만 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존재가 성립될 수가 없어. 자, 김원 선생님, 예. 저거 동의하십니까? 예. 100% 동의합니다. 100% 예. 내가 강원에서 문재인을 간첩이라 그래가지고 예. 3번 구속이 됐는데 예. 재판을 받을 때 예. 허선화 판사가 현재 대통령을 왜 간첩이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증언했어요. 예. 이거는 내가 대답할 문제가 아니다. 내가 제수복을 입고 수갑을 차고 재판하는 순간에는 수갑을 풀어줘요. 여러분도 깜빵 한번 가보실래요? 깜빵을 가봐야 애국자가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대답할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문재인이가 김정은한테 판문점에서 넘긴 USB 내용, 그 안에 스스로 문재인은 간첩이라는 내용이 그 안에 다 있다. 그것만 보면 안다 했더니 여자 판사가 머리가 좋아. 오늘은 재판 여기까지.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청와대에다가 USB 내용을 제출하라고 재판부에서 명령을 내렸더니 못하는 거야. 두 번째 다시 USB 내용을 제출하라고. 피고가 문재인을 왜 간첩이라 하느냐, USB 내용 안에 있다고 하니까 제출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아 가지고 재판장이 76개가 내가 고발됐거든요. 내란 선동 혐의, 집시법 위반, 선거법 위반, 별로 76개. 심지어 나를 고발한 내용 중에는 뭔 내용까지 있었냐면요, 나를 최소한 10년은 가둬놓으려고, 신학교 50년 전에 신학교 다닐 때 성적을 조작했다, 이걸 고발했어요. 그래서 내가 종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그랬어요. 조사관님, 성적을 조작했으면 지금 현재 내 신학교 성적을 띄워보면 A 플러스로 돼 있어야죠. 1등으로. 지금도 꼴등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1등을 꼴등으로 조작한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조사관이 웃으면서 이거는 무혐의로 합시다. 그래서 허선화 판사가요 76개를 100% 다 무죄로 때려서 내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문재인 이놈은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전 세계 지도자를 모아놓고 이렇게 연설을 했어요. 들어보세요.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자, 내가 존경하는 한국의 예. 사상가 신영복이가 누굽니까? 간첩 중에 간첩이고 네. 북한 그 비공개 사족관에 지금도 보존돼 있는 김일성이 한데 충직한 남조선 혁명가입니다. 북한에서 말할 땐 남조선 혁명가요. 대한민국에서 볼 때는 간첩 중에 간첩이죠. 그러니까 북한에도 우리나라 국정원처럼 예, 최고의 정보통의 간부들만 보는 예, 비밀 자료실이 있다는 거죠. 예, 예, 거기에 들어가서 본 적이 있어요. 예. 봤더니 예. 거기에 신용복이가 예, 그 김정태하고 같이 있습니다. 최영도, 김정태, 최영도, 신영복이 거로 있습니다. 이게 75년 동안 건국 후에 북한이 한국에다가 조직한 예, 북한은 한국을 혁명하기 위해서 예, 북한의 당이 있죠. 당. 예, 예. 이걸 통역당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는 집권당이 다 아시는 것처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입니다. 그 안에 부서가 당 대연락부라고 있는데 이 당 대연락부는 남조선 혁명 완성을 위한 게 자기 기본 임무예요. 그래서 그 당 대연락부에서 통일혁명당을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 대연락부가 지금까지 남조선의 지하당을 만들어온 데서는 통일혁명당이 최고입니다. 자, 이것이 68년도에 잡혔나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조직표를 보면은 예, 예, 통역당들 보면 제일 왕이 김종태. 예, 김종태가 이게 영천 사람이더라고요. 예, 예. 그때에 잡혀가지고 이 사람은 사형당했죠. 예. 사형당하고 그 다음에 김질락. 김질락, 예. 요거 사총관이야. 예, 예. 요것도 사형 집행됐는데 예. 그 다음에 1심에서는 사튼 사형을 받았다가 예. 2심에 가서 무기징역 받은 사람이 신영복. 예. 신영복인데 이 사람이 20년 동안 복역 생활을 하고 예. 감옥에서 있다가 가짜 전향서를 써서 예, 비열하지. 나왔는데 예, 나온 예. 뒤에 뭐라 그러냐? 예. 나 전향 안 했어. 나오려고 예. 내가 가짜로 쓴 거야. 예, 예. 이렇게 해서 성공회대 교수까지 하다가 예. 몇 년 전에 죽었죠. 예, 그런데 이게 바로 신형복인데 예, 문재인 이 개자식이 예, 바로 이 간첩의 왕인 신형복을 놓고 예. 내가 가장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예. 그러면 문재인도 간첩이 아니에요. 간첩 중에 그것도 간첩이죠. 더 엄중하죠. 왜냐하면 그때 그 김여정이가 와 있었어요. 그 앞에서 보란 듯이 김정은이 한 데 가서 말 잘해달라. 충성의 맹세가 같지요. 김정은 그 기지배를 거기다 예. 갖다 불러놓고 예, 예. 평창 동계올림픽에 예, 예. 이 문재인 이 개새끼가 그렇죠. 기쁨전 옷을 했네. 그렇죠. 하니까 그때 그 김영남이 상임위원회 위원장이라고 봤지만 다 아는 것처럼 그 사람은 너버트적인 사람이고. 자, 이 발언을 할 때에 미국의 현역 펜스 부통령이 듣다가 나가버렸어요. 일본에 죽은 아베가 현장에 듣다가 나가버렸어. 두 일본의 수상이 나가고 펜스 부통령이 나가니까 국가 정상들이 우르르 따라 나가버렸어요. 왜? 문재인 이 개자식이 예. 이 발언하는 걸 보고 그렇죠. 예. 이 문재인은요, 이놈은요 반드시 처형해야 됩니다. 제주도 가서 발언한 걸 한번 보십시오. 제주도 가서 무슨 짓을 했는가. 그러나 누구보다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제주는 처참한 죽음과 마주했고, 지난날 제주가 꾸었던 꿈이 지금 우리의 꿈입니다. 스탑. 제주 4.3 사건. 자, 제주도에 무장 폭동 일으킨 그 꿈이 여러분의 꿈 맞습니까? 야, 이 문재인 이 개자식아, 너가 간첩으로서 너 혼자 제주도의 꿈이 우리의 꿈이라고 하면 너 혼자 떠들지 왜 국민들에게 강요해, 이 자식아? 아니,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제주도에 남로당이 일으킨 무장 폭동의 꿈이 우리의 꿈 맞습니까? 그런데 이 새끼가 대통령으로서 뻔뻔하게
집에 안방에서 한 소리도 아니고 전 언론들 앞에서 이렇게 말할 때는 뭐냐? 끝장났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완전히 내가 장악했다는 선전포고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문재인은요, 지지율이 40% 이하로 안 내려가요. 왜 안 내려간지 압니까? 대한민국이 간첩단들이 대한민국을 지금 딱 장악하고 있다고요. 이거에 대해서 해결할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문재인 아까 이 개지랄 떠는 거 있죠. 이 새끼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시 물어볼게요. 어떻게 하자고요? 나는 죽이자 소리 안 했어요. 여기 고신적도 보니까 인심이 아주 야박스러운데. 다시 한번요. 이놈 어떻게 해야 돼요? 할아버지 간첩 97살이 그러잖아요. 문재인을 처단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다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판국이 이런 판국인데, 선생님, 예. 북한에서 계속 남조선에 간첩을 찔러놓고 계속 조직했고, 예. 이번에 창원 간첩 한 개만 잡았더니 예. 세상에 그 조직이 전국에 다 돼 있고, 예. 이번에 이제 민노총도 잡았잖아요. 예. 민노총 밑에 조직이 이제 곧 드러날 것이고, 예. 정교조고 잡았죠. 예. 다 드러났는데, 솔직히 말해서 선생님이 북한에서 계속 간첩을 찔러놓고 예. 하고 이제 전향해서 이제 한국으로 오셨는데 와서 보니까 예. 선생님이 보내놓은 이 간첩들이 일을 잘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그 생산자로 말할 때는 초과 수행하고 있습니다. 초과 수행을 하고 예,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참 기가 막히네. 자,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빨리 밥을 먹어야 되니까 마지막 결론. 예.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한국 교회밖에 없다. 예.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예. 앞에서 목사님께서 계속 강조하셨지만 네. 제가 볼 때는 죽어가던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다시 지금 불을 붙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 엄중한 시기에 너무나 좋은 새 소식이고 희망이고 둥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전 목사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따라주시면 우리 대한민국은 산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1분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1분 말씀. 미군 철수예요. 이 미군 철수. 우리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속에서는 지금 잘 먹고 잘 입고 배부르고 뭐 힘 좀 오니까 저 좌파의 선동에 넘어서 귀에 듣기 좋은 자주 하면서 미군 철수를 외치고 있어요. 이것은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북한이 시킨 구호입니다. 대남 전략이에요. 제가 앞에서 말씀 올린 것처럼 미군 철수는 물먹은 뚝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 순간에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에 접수됩니다. 절대로 우리는 미군 철수를 허용하면 안 되며 한미 동맹을 대한민국이 주인된 대못을 쳐야 돼요. 지금까지 가져온 한미 동맹이 아니라 한미 동맹의 대못을 쳐야 된다. 이것이 자유통일을 3년 내로 이루갈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우리 민족의 수원인 자유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 이겁니다. 결론적으로 한미동맹을 지키자. 미군 주둔을 지키자. 한미동맹으로서 3년 내에 자유통일을 이루가자. 이것이 리승만 대통령의 정신이고 사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다 같이 목숨을 내놓고 이 엄중한 시기에 좌파의 싸움에서 선제적으로 제압하고 승리합시다.
이것은 박수하겠습니다. 근데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기독교인데 문제는 기독교가 콩가루 집안이에요. 교단별로 싸우고 노예별로 싸우고 시차례별로 싸우니 이게요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100번 물어봐도 해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이요 어떤 대책도 없습니다. 교회밖에 없는데